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서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데 정작 집주인인 나는 대문 밖으로 쫓겨나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을요? 2026년 2월 18일 새벽,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바로 그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핵심 전략 폭격기 B-52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들이 우리 서해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 공군만 쏙 빠진 채 훈련이 진행된 겁니다. 70년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이 왜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을까요?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종이장처럼 구겨집니다. 오늘 살기정보통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한미동맹 붕괴의 서막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시나리오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제1장 주인 없는 안방 오산기지의 서늘한 불빛. 2026년 2월 동북아시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감정적 논리를 내세우며 버텼습니다. 안보보다 정서가 우선이라는 이 결정에 미국은 냉담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빠져라. 우리끼리 하겠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한미군 제7공군 소속 F-16 수십 대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들이 오산기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 주둔한 미군이 한국 앞바다에서 훈련을 하는데 한국군만 깍두기가 된 셈입니다. 훈련 중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발진하며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 군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패싱당했습니다. 더 가관이었던 건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미군이 사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급기야 미군이 공식 사과했다는 대대적인 오보를 냈습니다. 하지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늦은 밤 긴급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가짜 승리의 메시지를 던지며 안보 무능을 감추려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통 실수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략적 자산의 가치 하락입니다.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라는 가장 큰 무형 자산을 우리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이죠. 안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때 그 안에 갇힌 우리의 주식, 아파트, 그리고 생명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패싱 뒤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부의 전문성 결여라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어떻게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지 제2장 방위 출신 장관과 낭만적 평화에 덧대서 그 오싹한 내막을 공개합니다. 제2장 아마추어 지휘부 방위 출신 장관과 낭만적 평화의 덧. 여러분,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총괄 자리에 반도체의 반자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문학적인 투자 결정은 산으로 가고 엔지니어들과의 소통은 단절되며 결국 회사는 순식간에 망가질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원 기반 관점이라 부릅니다. 어떤 핵심 자리에 전문 지식이 없는 아마추어가 앉으면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 품질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주주와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정확히 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수장인 안규백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현역 복무가 아닌 방위 복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위 복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인 상황에서 실전 야전 훈련이나 동맹국과의 고도의 군사 협상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 군사적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이 앉아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전략적 결함입니다. 이런 전문성 부재가 낳은 결과가 바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라는 낭만적인 악수입니다. 정부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동포라며 비행금지 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긴장을 낮추자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 같지만 현실은 코미디입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를 제1의 적대국으로 맹기하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며 완전한 손절을 선언했는데 우리만 홀로 짝사랑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게임 이론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치킨 게임입니다. 상대는 이미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가속 페달만 밟으며 돌진해오고 있는데 우리 지휘부는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꺾어 평화를 보여줄까라며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도발할 때 얻을 이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유지되는 힘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외치며 동맹의 작전 자율성까지 제약하려 들자 미국이 사과 거부라는 냉혹한 경고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맹의 균열은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잔혹한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제3장 한미동맹 파기 시 마주할 첫 번째 재앙, 경제적 질식과 안보 파산의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제3장 첫 번째 도미노 경제적 질식과 안보 파산. 여러분, 안보는 공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사라지는 순간 단 1분도 버틸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70년 친구인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의 품에 안기려 한다면 미국은 총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숫자로 우리를 질식시킬 겁니다. 가장 먼저 날아올 것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방위비 청구서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좀 더 내라는 협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너희를 지키는데 이만큼의 돈이 드니 다 내라. 못 내겠으면 우리가 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나고 경제가 뿌리째 뽑힐 정도로 압박 수위를 높여 결국 우리 스스로 주한 미군 철수를 입에 담게 만드는 치밀한 경제적 밀어내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싸우며 안보 파산으로 치닫는 동안 옆나라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주며 그들을 동북아 경제와 안보의 독보적인 중심지로 밀어줄 겁니다. 전 세계 자본은 어디로 향할까요? 안보가 불투명한 한국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든든한 방패가 된 일본일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캐피털 플라이트, 즉 대규모 자본 유출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군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땅은 더 이상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돈을 빼내 탈출할 겁니다. 아름다운 평화를 외키던 입술이 무색하게 우리 시장은 외면당하고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는 안보 파산의 길. 이것이 우리가 자초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안보라는 담보가 사라진 땅에서 자본은 단 1초도 머물지 않는다. 그것이 자본의 냉혹한 본능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옥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근본, 반도체가 멈춰설 때 시작됩니다. 제4장, 미국의 기술 봉쇄가 시작되면 삼성과 SK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반도체 공급망의 도미노 붕괴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제4장 두 번째 도미노,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국가 파산. 여러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쌀, 반도체가 우리 기술만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라고 자부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기술 허락이 없으면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는 냉혹한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우리가 미국의 레드팀, 적대 진영으로 분류된다면 미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차단이라는 이름의 단두대입니다. 가장 먼저 멈춰설 것은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입니다.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장비는 네덜란드산이지만 핵심 기술은 미국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장비 주지 마라고 한마디만 하면 삼성의 최첨단 라인은 그날로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 풀, 핵심 화학 소재까지 반도체 공정의 80% 이상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손에 쥐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례를 봤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한 방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하시죠? 세계 1위를 넘보던 화웨이가 고작 7나노 칩 하나를 만드는데 3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하며 구걸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웨이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대체할 내수 시장도 없고 원천 기술도 부족하죠. 반도체가 멈추면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까지 연쇄적으로 마비됩니다. 결국 삼성과 SK 같은 거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이나 일본으로 본사를 옮기는 엑소더스를 말이죠.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세금은 증발하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복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국가 파산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70년 공든탑을 무너뜨린 대가는 우리 아이들이 빈 병을 주우며 살아야 하는 가난한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자부심이지만 그 열쇠는 워싱턴이 쥐고 있다. 열쇠를 뺏기는 순간 자부심은 짐이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이 떠나고 공장이 멈추는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잔인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라는 미친 듯한 폭주입니다. 제5장 한미동맹 균열 소식에 환율이 2,000원을 돌파할 때 벌어지는 환율 폭등과 자본 이탈의 지옥을 공개합니다. 제5장 세 번째 도미노 환율 폭주와 원화의 몰락. 여러분, 한 나라의 돈 가치는 그 나라의 체력이자 신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신용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퍼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단 하나의 버튼을 누를 겁니다. 바로 셀 코리아, 한국 매도입니다. 그들은 우리 다 가진 원화 자산을 달러로 바꾸어 탈출하기 위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이것을 캐피탈 플라이트라고 하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루블화 가치가 며칠 만에 반토막 났던 기억 다들 선명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전쟁이 터지기 전이라도 안보 우산이 찢어졌다는 인식만으로 자본의 대규모 탈출이 시작됩니다. 현재 1,450원대를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환율은 순식간에 1,700원을 넘어 2,000원 선을 돌파하며 미친 듯이 치솟을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2,000원이 되면 우리가 쓰는 기름값, 전기요금, 가스비가 즉시 2배 가까이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 걸 넘어 공장 가동비가 치솟고 물류비가 폭발하며 모든 식탁 물가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절망적입니다. 당시에는 미국과의 동맹이 굳건했기에 IMF라는 인공호흡기라도 달 수 있었지만 동맹을 배신하고 양다리를 걸치다 버림받은 나라에 구제금융의 손길을 내밀 국가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안보가 무너진 땅에서 원화는 그저 예쁜 그림이 그려진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 적금, 평생 모은 자산이 하루아침에 가치를 잃는 지옥, 그것이 세 번째 도미노의 실체입니다. 환율은 국가의 자존심이다. 안보를 버린 나라의 자존심은 1달러에 2,000원이라는 가격표로 돌아온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가 안보 파산으로 휘청이며 원화 가치가 박살날 때 이 틈을 타 우리를 완전히 자기네 빵 셔틀로 만들려는 검은 손길이 다가옵니다. 제6장 방패 없는 한국을 향한 중국의 잔혹한 보복, 전략적 옥죄기와 국가 신용 등급의 추락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제6장 네 번째 도미노 중국의 잔혹한 보복과 신용의 나락. 여러분, 혹시 빵 셔틀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힘센 친구 옆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심부름을 도맡는 비극적인 관계죠. 우리가 70년 혈맹인 미국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중국에 굽실거린다면 중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이제 지켜줄 주인이 사라진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소모품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7년 사드 사태를 통해 그들의 본 모습을 봤습니다. 단 하나의 미사일 방어체계 때문에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쫓겨나고 8조 원의 손실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기억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라는 방패가 완전히 사라진 대한민국을 향해 중국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무자비한 보복을 시작할 겁니다.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장비까지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목을 조르는 교수대가 될 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세계 시장의 반응입니다. 무디스와 S&P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안보가 무너진 한국의 신용등급을 가차없이 끌어내릴 겁니다. 현재 AA2 수준인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정크로 추락하는 순간 삼성과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폭등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리더십 프리미엄의 상실과 안보 할인이라 부릅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 국가 예산은 이자 갚는 데 다 써버려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의 압박과 국가 신용의 몰락, 이 이중고 속에서 대한민국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경제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굴욕적인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종속이다. 방패를 버린 나라에 돌아오는 건 존중이 아니라 채찍뿐이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고통입니다. 진짜 공포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문명과 일상이 단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순간입니다. 제7장, 한미동맹 파기의 마지막 정거장, 주한미군 철수와 실제 전쟁의 발발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제7장 다섯 번째 도미노 주한미군 철수와 전쟁의 서막.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택과 오산 기지에 걸려있던 성조기가 내려가고 마지막 미군 수송기가 한반도 상공을 떠나는 그날 밤을요.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가장 강력한 마법, 인계철선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미군이 이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한국을 건드리면 곧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공포 때문에 감히 도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법이 풀리는 순간 한반도는 1950년 6월 24일의 그날로 되돌아갑니다.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1950년 1월 미국이 한국을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자마자 북한은 5개월 만에 탱크를 앞세워 남침했습니다. 2026년 지금 우리가 스스로 동맹을 걷어차고 미군을 밀어낸다면 김정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도덕적 해이가 국가 생존의 단위에서 최악의 형태로 폭발하는 것이죠. 이제 남한을 쳐도 미국은 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는 순간 평화시효는 끝나고 핵공갈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제 비싼 미사일을 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사라진 대한민국은 그들의 핵칼날 앞에 무릎 꿇고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국부를 통째로 상납하거나 아니면 실제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이 금지옥엽처럼 아끼던 아파트 가격, 주식 계좌, 퇴직연금, 그 모든 숫자는 단 1초 만에 의미 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70년간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잿더미가 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얄팍한 양다리 외교와 국어라는 가짜 평화가 불러올 결말은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의 총알바디가 되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이 시나리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동맹의 균열을 타고 우리 턱 밑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전쟁을 잊은 국가에게 평화는 사치다. 방패를 버린 나라의 끝은 항복이거나 멸망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도미노를 멈출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 아비규환의 시나리오를 단숨에 뒤집고 다시 세계의 정점에 설 수 있는 최후의 열쇠가 존재합니다. 제8장,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반도의 태양을 다시 띄울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공개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제8장 최후의 열쇠. 무너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시나리오는 참혹했습니다. 경제적 질식, 반도체 붕괴, 환율 폭주, 그리고 전쟁의 그림자까지. 하지만 이 모든 절망의 도미노를 단숨에 멈추고 다시 대한민국을 세계의 정점에 세울 마지막 열쇠는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며 대한민국은 언제나 벼랑 끝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유기체에서 선거는 심장과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진실 규명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오염되었는데 어떻게 건강한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고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정상화할 때 비로소 70년 혈맹인 미국도 우리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강력한 리더십의 회복과 K-펜타곤의 완성입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0년의 혈맹을 넘어 인공태양, 초격차 반도체, 무적의 방산 기술 등 대한민국의 5대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자본이 모이고 기술이 압도적이어야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국어라는 평화가 아닌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힘만이 우리 가족의 일상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담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즉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보라는 공기는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 대가는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의 목소리를 높이고 무너진 동맹의 가치를 다시 세운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가 경악할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안보는 타협할 수 없다. 우리가 다시 하나로 뭉칠 때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70년 혈맹의 위기,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한 마지막 시험일지 모릅니다. 살기 정보통은 여러분이 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냉혹한 진실과 생존의 전략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